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먼저 할게요. 야, 됐다. 네, 저는 이제 김태호고요. 이제 인터넷에서는 컨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GDG 안드로이드 이제 한국에서 공동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부터 이제 GG2라는 데서도 이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블로그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 이제 운영하던 블로그고요. 최근에는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은 이제 새로운 블로그로 이전을 하고 있어서 혹시 저희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앞서 이제 멀티윈도우에 대해 설명이 되어서 사실 이제 요게 안드로이드 N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지만 기존에 삼성에서 먼저 멀티윈도우가 지원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먼저 삼성에서 나온 멀티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노트 2부터 제대로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초에 도입됐을 당시에는 스플릿 뷰, 그러니까 상단 하단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 아니면 좌우로 나눠져 있는 형태로 먼저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뭐 플래그십 단말기들에는 어지간하면 다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나오는 단말기부터는 이제 윈도우 모드라고 해서 스플릿 모드 말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데스크탑 앱 쓰는 것처럼 여러 가지 창 형태로 나오는 형태 레이아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M,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전 버전 이제 N 말고 이제 6.0 버전의 이제 개발자 모드에 이제 약간 숨겨진 기능으로 추가가 되기 시작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뭔가 멀티윈도우가 들어가기 시작하겠구나라는 추측만 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이랑 이제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 N에서 들어갈 기능들에서 좀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에서 제공하는 멀티윈도우 SK를 써서 멀티윈도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삼성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 갤럭시 단말에서만 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 워낙에 삼성전자 단말기의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약간 이제 사실상의 이제 표준처럼 뭔가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삼성에서 지원하는 기능은 이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플릿 스크린, 그리고 윈도우 모드, 그리고 갤럭시 노트류의 단말기에서는 펜 윈도우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가 표시할 영역을 펜으로 그려서 표시하는 기능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었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동일한 앱을 뭐 2개를 띄운다든지 아니면 뭐 드래그 앤 드롭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기능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그 SK에서는 액티비티가 동시에 여러 액티비티가 하나만에 표시가 되지만 그 액티비티가 동작하는 방식은 기존의 단일 액티비티가 한 화면에서 동작하는 방식과 거의 완전히 동일하게 동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 코드 변경이 거의 없어도 사실상 좀 원활하게 적용하는 데는 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재 삼성 SDK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기본 앱들을 포함해서 기본 앱들에도 많이 적용이 돼 있고, 뭐 기타 서드파티 앱에도 상당히 많이 적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나온 이제 이 좌측이 이제 삼성에서 적용된 이제 멀티윈도우 SK이고요. 이제 우측이 안드로이드 N, 이제 지금 프리뷰에서 나오는 멀티윈도우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플릿 스크린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한 레이아웃으로 보이고 있고요. 윈도우 마운트 같은 경우 이제 현재 삼성 핸드폰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N에서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저희 프리뷰 이미지에서 이 모드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올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아직 확실히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삼성 이제 이 SDK에서 각 제조사, 그러니까 삼성이랑 구글의 안드로이드 N에서 어떤 식으로 좀 차이가 나는지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삼성에서는 기존에 적용된 앱, 그러니까 기존에 작성된 앱들에 어떻게 보면 최대한 이제 영향이 없어야 되니까 단독 동작할 때랑 완전 동일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SDK 적용하면은 그 멀티윈도우를 바로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단독으로 그 앱이 동작할 때랑 동일하게 화면에 앱이 표시가 되고 있다면은
이제 항상 활성화된 상태를 보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왼쪽이 스플릿 뷰일 상태고 오른쪽은 이제 뭐 윈도우 모드일 상태인데요. 위에 보시면 이제 온 리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저 상태가 지금 제가 이제 예제 앱을 짠 건데 활성 상태가 돼 있으면 저렇게 온 리즘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이 두 개가 표시가 되고 있고 아래쪽 그리고 저 안쪽에서 사용자의 직접적인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있어서 둘 다 이제 활성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삼성은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도 동시에 표시가 되고 동시에 둘 다 활성 상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안드로이드 N에서 추가된 멀티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동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일단 가장 큰 차이는 한 번에 단 하나의 액티비티만 활성 상태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 상태가 아닌 건 당연히 이제 일시 중지 상태로 전환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포커스를 다시 받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게 포커스를 받는다는 게 애매했었는데, 즉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면 어쨌든 포커스를 받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포커스를 받으면 이제 다시 활성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물론 어디까지나 이론상으로는 뭐 안드로이드 이제 개발자 문서에는 이제 이런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이제 잘 짜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잘 했으면 뭐 멀티 윈도우도 크게 문제 없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뭐 실상은 좀 그렇지 않죠. 뭐 기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구에 따라서 좀 뭔가 라이프 사이클이랑 안 맞는 동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개발상에 좀 이슈가 있었을 경우도 있고, 뭐 여튼 이게 문서상에는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안드로이드에서 왜 이렇게 구현을 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개발자 문서에 나와 있는 이제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제 활성 상태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이제 영어로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제 액티비티가 활성 상태인 액티비티는 이제 어떤 다른 액티비티보다도 항상 더 위쪽에 있고 위쪽에서 표시가 되고 있고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액티비티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멀티 윈도우인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일단 스플릿 뷰일 경우만 가정을 할게요. 두 액티비티가 모두 표시가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자가 한 번에 쓰는 앱은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성 상태인 앱은 활성 상태 이제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있는 앱에서는 활성 상태로 전환이 되고, 그렇지 않은 앱은 다시 이제 일시 정지 상태로 변환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라이프 사이클에 충실하게 맞춰서 구현을 한 게 안드로이드 N에서의 멀티 윈도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삼성과는 달리 안드로이드 N에서는 이렇게 동작을 해요. 이제 둘 다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고는 있지만 왼쪽에서 활성이 됐다가 오른쪽에서 인터랙션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시 정지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환경 변화가, 그러니까 앱이 이제 보이는 환경, 그러니까 화면 크기가 변화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화면 크기가 변하던 뭐 내가 이제 새로운 화면을 띄우던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단독으로 앱을 실행할 때와 완전 똑같이 동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라이프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 것도 없고 기존에 따로 뭐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동작하는 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플릿 뷰일 때 이렇게 화면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 보통 이제 뒤에서는 보시겠지만 이제 환경 변화가 발생하면서 설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바운드만 바뀌고 있고 여러 가지 이 액티비티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벤트를 내가 받도록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제 아무런 동작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안드로이드 N 같은 경우는 화면 크기가 변경이 되면 요 이제 액티비티에 지금 현재 네가 표시하는 환경이 변경이 됐으니까 이거는 네가 처리해야 돼라는 신호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액티비티 상태가 변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동작하는 앱을 짤 때도 화면이 회전하게 되면 이제 그 컨피규레이션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했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액티비티가 표시되는 환경 변경이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네가 처리해야 되라는 의미로 이 현재 안드로이드 N에서 구현하는 멀티 윈도우에서도 또 동일한 이벤트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받게 되면 이제 액티비티가 일반적으로는 재시작을 하게 되면서 병도 환경에 맞춰서 UI를 재구성하게 되고요. 멀티 윈도우 모드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화면 크기를 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스플릿 뷰 같은를 지금 예로 들었는데요. 스플릿 뷰에서 아래에 이제 디바이더를 내려서 화면 크기를 조절을 하게 됐다면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았 별도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 얘가 위에 있는 앱이나 아래에 있는 앱이 이제 정지 상태로 갔다가 소멸됐다가 다시 생성되어서 화면에 표시되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뭐 UI가 이제 표시가 되다가 갑자기 저 화면을 저 디바이더를 변경하자마자 모든 게 다 모든 게 이게 앱이 심각한 경우에는 앱이 죽거나 아니면 표시가 되던 뭐 문장이 다시 사라지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그 화면 이제 회전 같은 거에 이제 화면 회전을 처리할 때 썼던 것과 동일하게 이거를 이 라이프 사이클을 타게 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게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제 그 액티비티 그러니까 매니페스트에 이제 액티비티 저희 메타에다가 컨피그 체인지를 설정하시면 여기에 정의된 설정에 한해서 액티비티가 재시작되지 않고 그냥 이제 바로 콜백으로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콜백은 이제 저기 나와 있는 on configuration changes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 같은 경우는 제가 앱이 재시작하지 않고 이제 on configuration changes에서 변경된 컨피그레이션만 업데이트하도록 처리한 앱인데요. 이런 식으로 환경이 계속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N에 대한 이제 약간 기본적인 것들은 N의 이제 멀티 윈도우에 대한 것들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려면 무조건 타겟을 이제 안드로이드 N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타겟을 N으로 하지 않더라도 N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한테 멀티 윈도우를 그러니까 거기서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라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하나인 것 같은데요. 가로 세로 보통 이제 세로 모드나 가로 모드를 이제 고정하는 이제 액티비티 아니면 앱 단에서 이렇게 아예 딱 고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풀면 기본적으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드로이드 N에서는 가로 세로 모드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제약을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멀티 윈도우 모드에서는 그 화면 방향을 사실 고려를 하지 않고 화면 크기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된 레이아웃에 대해서 모두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나는 세로 화면에 대해서만 처리할 거라고 설정했다면 시스템에서는 그럼 너는 이건 멀티 윈도우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으니까 넌 지원하지 않도록 설정할게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액티비티 이제 라이프 사이클 처리는 동일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적절한 처리가 됐는지 그리고 UI가 깨지지 않는지는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소스 같은 경우 이제 뭐 특정 방향이나 뭐 특정 환경에 대한 리소스를 따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잘 처리가 되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이제 N 이하 버전으로 타겟이 된 앱이 N에서 동작할 때 멀티 윈도우로 동작할 때의 모습인데요. 일단 타겟이 N으로 설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그냥 약간 폴백처럼 지원하는 거다라는 의미로 일단 시스템에서 기본으로 멀티 윈도우로 이제 앱을 표시를 했을 때 이건 지원될 수 있지 않다고 일단 경고 문구는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앱인데요. 저희 앱은 지금 일단은 세로 방향 앱만 방향만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앱이 이제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멀티 윈도우로 전환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버뷰 화면에서도 이렇게 이 앱은 이제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용자가 뭐 멀티 윈도우를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고려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이걸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뭔가 좀 더 고려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좀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아예 이 진입되지 않도록 좀 막던가 하는 처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멀티 윈도우, 요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멀티 윈도우 이제 모드를 이제 설정하고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제 작업 전환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스플릿 스크린으로 윈도우를 표시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멀티 윈도우 모드로 전환하는 건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는 앱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길게 누르면 이제 활성화되지만 다시 길게 누르면 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버뷰 화면에서도 멀티 윈도우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멀티 윈도우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멀티 윈도우 종료하는 건 간단해요. 이제 스플릿 스크린 같은 경우는 아래나 위로 끌어내리면 바로 멀티 윈도우 모드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딱 받아들고 얘는 이제 올리고 나서 얘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당황했었는데 참고하셔서 개발할 때 쉽게 테스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멀티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AP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앞에선 이제 기존에 안드로이드 N으로 타겟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멀티 윈도우를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다뤘다면 여기서부터는 안드로이드 N을 타겟으로 할 때를 이제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참고해서 이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이제 Resizable Activity 속성을 볼게요. 이건 이제 뭐 이름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멀티 윈도우를 쓸 수 있냐 없냐 속성을 명시적으로 지원하는 플래그고요. 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단이랑 액티비티 단 모두에서 이제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액티비티 단에서 이제 리사이즈블 액티비티 속성을 조정을 하게 되면 이 애플리케이션 하위의 모든 액티비티에 적용이 되고요. 일단은 앱 단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액티비티 단에서 이제 따로따로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하지만 요거는 참고하셔야 되는 게 타겟 랩에 따라서 기본값이 다른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N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방이 고정되지 않았다면은 기본값 이제 true로 적용이 되고요. 이제 N부터 타겟을 N으로 잡은 경우에는 화면을 이제 내가 이제 뭐 포트레이트나 랜드스케이프 이런 식으로 고정했더라도 기본은 이제 리사이즈블 액티비티 이게 이 값이 true로 설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티비티를 내가 세로로만 보고 싶다라고 설정을 했더라도 멀티 윈도우로 전환하게 되면은 화면 크기에 따라서 가로 모드로 표시되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로 이거는 세로로만 표시돼야 되는 액티비티 아니면 가로로만 표시돼야 된다면 이 값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요 속성 같은 경우는 이게 액티비티가 이제 실행이 되면 이제 태스크 안에 액티비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태스크를 시작하게 된 액티비티의 속성을 그대로 다른 액티비티들도 다 따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이제 액티비티가 리사이저블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는 액티비티였는데 내 다음에 실행하는 액티비티가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지 않는 액티비티면 이제 무조건 같은 태스크에서 실행하지 말고 다른 태스크의 이제 루트 액티비티로 시작되도록 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같은 태스크 안에 있는 그러니까 루트 액티비티의 설정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원하는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에서 이제 특정 액티비티, 뭐 다른 액티비티에서는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지만 여기에서는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지 않게 설정하시려면 먼저 매니피스트에 이제 액티비티, 그러니까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지 않으려는 액티비티에 이제 리사이즈 액티비티를 홀스로 설정을 하시고 이 액티비티가 런칭될 때 이제 태스크의 루트 액티비티로 실행되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 모드로 돼 있다가 다른 이제 리사이즈가 불가능한 액티비티로 런칭할 때 플래그를 인텐트로 이제 액티비티 표시할 수 있는 플래그 그러니까 그 인텐트를 날리는데 거기에 새로운 태스크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제 도큐멘트 모드나 아니면 뉴 태스크 플래그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 리사이즈 불가능한 이제 액티비티인 경우는 이제 항상 태스크 루트 액티비티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태스크 어피니티나 아니면은 런치 모드를 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 같은 경우 이제 태스크 어피니티를 저런 식으로 설정해서 항상 새로운 태스크의 루트 액티비티로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한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리사이즈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리사이즈가 된다면 현재 내가 표시되고 있는 화면이 아닌 경우니까, 예를 들어서 분할 모드로 되고 있을 때 제가 화면을 아래로 내리게 되면 아래로 내린 만큼의 영역은 아직 그 액티비티가 화면을 표시하지 않은 영역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영역에 이제 색상으로 일단은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 임시로 표시게 되는데요. 현재 이제 DP2, 그러니까 2에서 적용된 사항은 화면 이제 그 디바이더를 내려서 화면 크기 고정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화면 변경에 대한 이벤트가 각 액티비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액티비티가 화면 갱신을 해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동안에 이제 여기에 뭘 보여줘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설정하는 값인데요. 현재는 이제 색상 값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주게 되고요. 기본 값으로 이제 안드로이드에 이제 윈도우 백그라운드가 정의가 되어 있다면 그 값을 먼저 채워주고, 그게 만약에 정의되어 있지 않고 아래에 이제 윈도우 백그라운드 폴백이라는 값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저 값을 사용하고요. 그 값마저도 없다면 그냥 시스템에서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색상으로 빈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등록하게 돼요. 아래로 내리면 지금 빈 공간이 흰색으로 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커스텀으로 핑크색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이제 액티비티가 화면을 갱신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색상으로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접 화면에서 표시하는 기능인데요. 요거는 멀티 윈도우 멀티 윈도우 활성화되어 있을 때 지금 현재 이제 현재 내가 표시하고 있는 액티비티의 다른 쪽 화면에서 화면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멀티 윈도우 모드가 해제되어 있다면 이거는 동작하지 않게 되고요.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액티비티를 띄우기 위해서는 또 플래그를 사용합니다. 얘도 앞에서 이제 리사이즈가 안 되는 액티비티, 그러니까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지 않는 액티비티 경우와 동일하게 새로운 태스크에 이제 루트 액티비티로 실행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추가로 이렇게 뉴 태스크나 이제 도큐멘트 모드로 플래그를 넣으면서 여기에 이제 인정 모드, 저게 발음이 어려운데요. 어저선트라고 막 하던데, 아무튼 저 플래그를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할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태스크 이제 매니페스트에서 태스크 어피니티나 런치 모드를 따로 설정해서 항상 태스크의 루트 액티비티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제 코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텐트에는 이제 플래그를 설정하시면서 이제 뉴 태스크, 여기에선 뉴 태스크를 되는데 이제 도큐멘트로 설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뉴 태스크를 도큐멘트 모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어저선트 플래그 같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받는 쪽 그 모드로 표시될 액티비티는 이렇게 런치 모드를 따로 설정하시거나 아니면 태스크 어피니티를 조정해서 루트 액티비티로 실행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르면 이 하의 화면에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제된 상태에서는 누르면 일반적으로 액티비티가 호출되는 것과 완전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창 레이아웃 조절인데요. 저희가 이제 화면이 분할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 화면 내가 이제 이 화면 그 멀티 윈도우 모드로 진입됐을 때 표시할 이제 화면 크기를 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매니페스트 이제 액티비티 하위에 이와 같이 이제 레이아웃 속성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기본으로 표시될 이제 크기나 아니면은 약간 이제 그래비티 이거 뭐라 해서 되나 뭐 가운데 표시쯤 표시될 거냐 왼쪽에 표시될 거냐 오른쪽 표시될 약간 위치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소 크기랑 뭐 최소 크기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 이제 디폴트 위스나 이제 하이트 같은 경우 그리고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스플릿 모드가 아니라 이제 프리폼 모드에서 좀 더 적용이 되는 모드라 여기에서는 이제 미니멀 위스랑 하이트 그 중에서도 이제 하이트만 가지고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미니멀 위스나 하이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에서 지정한 크기보다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창 크기가 더 작다면 액티비티 화면이 이제 크롭돼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프리폼 모드에서만 반영이 되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이 레이와 속성이 적용된 액티비티를 호출할 때는 무조건 새로운 태스크의 루트 액티비티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인데요.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크기가 500dp예요. 그래서 아래까지 지금 이렇게 안 나오고 크롭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전체 화면 모드를 해야지 모든 내용이 다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500dp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뭐 픽처 인 픽처 모드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 이제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TV 보면서 전체 편성표를 본다 그러면은 TV에 뭐 한쪽 면에 이제 조그맣게 TV는 계속 보여지고 나머지 편성표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것과 완전 동일한 기능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안드로이드 TV 쪽에서 거의 주로 쓰이는 기능이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고는 있지만 이 화면을 직접 컨트롤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 액티비티를 대여를 하셔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픽처 인 픽처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내가 명시적으로 이 액티비티는 멀티 윈도우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 얘도 당연히 사용할 수 없게 되고요. 픽처 인 픽처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요거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멀티 윈도우 모드 상태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메소드들도 여러 가지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는 액티비티나 이제 프래그먼트에서는 현재 멀티 윈도우 상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메소드와 이제 멀티 윈도우 모드가 변경이 될 때 이제 그 상태를 받을 수 있는 콜백 메소드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제약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멀티 윈도우 모드가 활성화되면 상태바랑 이제 내비게이션 바 하단에 이제 홈 버튼, 백 버튼 있는 그 부분이 항상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뭐 전체 화면으로 보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책을 읽는다 그런 화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태바랑 내비게이션 바를 막 숨기는 그런 처리를 많이 했었는데 멀티 윈도우로 보일 때는 이 것들이 무조건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과 동일하게 화면 방향을 이게 강제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멀티 윈도우 상태에서는 무시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머시브 모드는 일반적으로는 들어가게 되면 상태바와 하단 내비게이션 바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데요. 멀티 윈도우 상태에서는 이게 다 무시가 되고 다른 것들은 다 적용이 되는데 상태바와 지금 하단 내비바는 이렇게 계속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멀티 윈도우를 적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에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먼저 가장 큰 건데요. 액티비티 이제 생명 주기에 대해서 각 생명 주기에 따라 적절한 동작을 처리하고 있는지 이게 제일 우선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액티비티가 이제 화면 크기를 이제 조정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적절한 환경에 대해서 대응하게 돼서 이제 변경이 될 텐데 여기에서 만약에 좀 부적절한 곳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뭐 UI가 깨지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잘 처리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가 재생성이 될 때 이제 UI가 기존에 나와 있던 그 예를 들면 이제 텍스트 입력 필드에 내가 뭔가를 입력하고 있다가 멀티 윈도우 이제 사이즈 조정을 해서 다시 액티비티가 실행됐을 때 그 필드 입력값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UI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그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요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화면 회전을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도 발생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이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기 상당히 쉽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누수는 없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특정 환경에 국한된 그런 리소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런 리소스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포트레이스만 지원하는 그런 리소스가 있었는데 그 액티비티에서도 멀티 윈도우 모드에서는 랜드스케이프에 있는 리소스를 참조하도록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크래시가 나겠죠. 그런 경우가 없도록 이제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어떻게 인터랙션을 처리할 거냐인데요. 가장 핵심은 사용자가 인터랙션이 가능하다면 활성 상태고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랙션이 있으면서 화면에 보이는 상태, 사용자 인터랙션은 없지만 화면에는 보이는 상태를 잘 구분해서 그거에 따른 적절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비디오를 재생하는 앱 같은 경우는 화면에는 보이지만 사용자 인터랙션이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제가 뭐 웹 브라우징을 한다고 해서 비디오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처리는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온퍼즈에서 하는 작업과 이제 온스톱에서 하는 작업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스크 루트 액티비티로 설정하거나 이제 액티비티에 이제 런치 모드를 따로 설정해야 하는 액티비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멀티 윈도우가 이제 지원 여부를 따로 설정하게 될 경우 이제 얘만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지 않게 할 거야. 그런 액티비티나 인전 모드로 실행할 이제 액티비티 그리고 창 크기를 따로 지정한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실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실행할 때 그리고 매니페스트에도 이런 모드로 잘 동작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태스크에 이제 루트 액티비티로 실행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UI적인 요소인데요. 화면이 일단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핸드폰이 보통 이 정도는 되잖아 라고 생각해서 UI를 짠 경우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스크롤 하도록 처리를 해서 작은 화면이지만 동작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상대되어 쓰니까 이제 버튼들이 이렇게 화면 크기가 줄어들면서 다른 버튼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텍스트를 가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기타 참고하면 좋을 만한 자료들인데요. 이건 이제 구글에서 이제 공식 가이드라인이에요. 스플릿 스크린 디자인 스펙이라고 이제 구글 디자인에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건 이제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는 앱을 제작할 때 고려하면 좋은 사항, 그러니까 UI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윈도우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앱이 이제 하나면에 2개 이상 표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앱 간에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프리뷰 문서에 이제 드래그 앤 드롭 관련 또 섹션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를 다른 앱에 전달하기 위해서 드래그 앤 드롭을 사용하신다면 그 필요한 시점에 만약에 권한이 없어서 데이터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임시로 권한을 요청하고 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이제 개발자의 이제 멀티 윈도우 관련 이제 현재 이제 프리뷰에서 공개된 멀티 윈도우 관련 이제
문서는 이렇게 아래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디벨로퍼 이제 미디엄에 소개된 글인데요. 이제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는 앱을 만들 때 좀 더 이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구글에서 공식 예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GitHub에 이제 구글 샘플 레포지터리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참조하시면 되고, 이제 아래에는 제가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발표 슬라이드에 나왔던 예제들도 지금 GitHub에 올려놨는데요. 이 부분을 필요하시면은 참고하셔서 멀티윈도우 앱 개발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가 돼서 발표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